안녕하세요. 미히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자식들, 캥거루족과 관련된 비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일, 일본 경찰서로 한 통의 자소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한 노인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본인이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한 중년 남자가 붉은 액체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30개가 넘는 상처가 있었으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이자 신고자인 노인이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인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일본 농림수산부 전 사무차관 76세의 구마자와 히데아키였습니다.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1976년 대학에서 막 졸업한 후 일본 농림부에 입사하여 탄탄대로로 승진하여 농림수산부의 차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로 사임하였고 이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체코 주재 일본 대사로 역임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마자와 히데아키의 퇴직연금 총액은 6천만엔, 하나로 약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 이후 그는 아내와 도쿄 내리마구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마자와 부부는 매일 아침 집 근처를 산책하며 이웃들과도 거리낌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내는 마당에 있는 꽃을 가꾸는 데 취미가 있었고 부부 사이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은퇴 후에도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동료들의 눈에 그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진실되고 온화한 성품을 가져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해 대외적으로는 가족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고 아들과 딸이 있다는 정도만 알렸습니다. 그럼 어쩌다 엘리트 관료가 친아들을 숨지게 했을까요? 과연 어떤 뒷얘기가 있을까요? 피해자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앞서 소개해드렸고 어머니는 사이타마현 대가족 가정에서 태어나 전 일본 교통부 대신의 가문과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도쿄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마자와 부부의 결혼은 한때 일본 정계와 재계에서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1975년 3월 구마자와 에이치로가 태어났습니다. 있는 집 자식답게 엘리트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공무로 바빠 주로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아주 강한 여성으로 아이들에게 아주 엄하게 대했습니다. 1987년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일본 고마바 토호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도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명문 중학교입니다.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한때 자신의 속마음을 친구에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는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나 프라모델을 내 눈앞에서 부수려고 해.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부했어. 고1 때까지는 압박과 두려움이 지속되었지. 한 번은 부모님과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내가 이겼어. 그때부터 조금씩 엇나간 것 같아.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한때 자신의 어머니를 멍청한 엄마라고 부르며 모욕한 적이 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는 한때 온라인에서 만약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면허가 있다면 내가 가장 없애고 싶은 건 우리 엄마일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마자와 히데아키 집안 내력과 재력 수준으로는 최고는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 엘리트의 삶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전형적인 빨대족이었습니다.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애니메이션 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었는데도 결국 중퇴했죠. 우여곡절 끝에 순환경제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아버지 히데아키는 일본 농림수산부 차관으로 승진하게 됐지만 최고의 순간에 미국산 수입 소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아들이 애니메이션에만 몰두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히데아키는 당시 마침 취업이 어려운 시기여서 아들을 아내의 조카가 운영하는 병원에 취직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상사와 갈등을 일으켰고 자주 다투게 되었으며 심지어 대놓고 상사를 협박해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그 후 직장을 잃은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의 생활비 한도를 정하지 않았으며 그냥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구마자와 에이치로가 혼자 살고 있는 곳은 도쿄 도시마군 메지로에 있으며 바로 일본 왕실의 일원들이 공부하는 가쿠슈인 대학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마자와 에이치로의 옷차림은 그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현지인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샤워를 자주 하지 않아 더럽고 악취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는 몇 달 동안이나 집 밖을 나오지 않았으며 히키코모리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코쿤족입니다. 코쿤족은 무엇일까요? 일본에서는 반년 이상 사회와 접촉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고 또 자가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을 코쿤족이라고 하는데요. 구마자와 에이치로가 바로 외부와 단절하고 집이나 넷에서만 생활하며 생계를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코쿤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달 아들을 만나 그에게 생활비를 주며 그가 사는 집을 청소해주곤 했습니다.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한 달에 32만엔, 하나로 약 291만원의 신용카드를 쓴다며 본인의 SNS에 자랑하며 또 네티즌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 너희들의 부모님의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후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쓰레기 배출 문제로 이웃 사람들과 다투게 되어 사건 발생 7일 전인 2019년 5월 25일에 44세의 나이로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곧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온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여전히 집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자고 쓰는 걸 전부 부모에게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점점 더 나빠졌으며 심지어 폭력까지 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거의 아들을 피해 다녔고 오직 아버지인 히데아키만이 아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태도가 아주 나빴습니다. 에이치로가 집으로 이사온 지 이틀째인 5월 26일에 집에서조차 쓰레기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자 아들은 노쇠한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내가 못하게 할 거야 라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이미 7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어떤 자식이 늙은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아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생각하기만 하면 몸이 떨리게 되었고 부부는 심지어 아들과 한 공간에 있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음식만 들고 2층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1일 오후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낮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곁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학교에서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어 아이들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그는 짜증을 내며 집안을 활개쳤고 심지어 SNS에 이놈 자식들 너무 시끄러워. 전부 없애고 싶어. 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며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나흘 전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발생한 부상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51세의 코쿤족이 날카로운 무기 2개를 들고 줄을 서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달려가 수십 초 만에 초등학생 17명과 성인 2명을 공격했습니다. 구메자와 히데아키는 아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말다툼이 벌이는 동안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부엌으로 달려가 20cm 길이의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노인은 그때 도망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위협에 나도 모르게 부엌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아들의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실에서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아들의 2팔을 긁었는데 그는 그 당시 조금의 망설임 없이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숨질 때까지 그의 가슴에 대고 수십 차례 찔렀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수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구마자와 히데아키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그 당시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들을 숨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구마자와 히데아키의 아내는 법정에서 여러 번 울며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방과 후에 본인에게 화풀이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은 오빠의 악질적인 행동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저는 아들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의 형량을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가족이 결국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사건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며 법원에 구마자와 히데아키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마자와 히데아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법원이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도쿄 지방법원은 구마자와 히데아키에게 유기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구마자와 에이치로가 한 게임의 유명 유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8년 동안 그는 매일 12개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SNS에 아버지가 국가 공무원이라고 자랑하며 아버지의 권력으로 게임 운영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본인의 무례한 행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이 무술을 배워 맨손으로 악당 3명을 물리친 적이 있다며 보통 사람은 그에게 어림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구타한 걸 언급했었는데 아직도 그 즐거움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부모에게 내 허락 없이 날 낳았으니 내가 죽기 전까지 나를 책임져야 해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구마자와 에이치로의 정신과 의사는 인터뷰에서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데 주요 증상은 뭔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당황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행동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마자와 에이치로는 한 번도 병원으로 가본 적이 없고 전부 그의 아버지가 약을 구매하여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대족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시고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엘리트 가족에게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이를 키우게 되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어렸을 적 받은 교육의 영향일까요? 그럼 그의 여동생은 왜 오빠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빨대족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빨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부모의 돈으로 살고 있는 젊은이를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빨대족의 이미지이죠. 하지만 사실 일본에서 중년층의 빨대족이 가장 많습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35세에서 55세의 사람은 약 5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빨대족은 120만 명 이상으로 일본 인구의 1%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집에만 있으며 3명 중 1명은 노부모의 연금과 저축을 빨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부터 집에서 공짜로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오늘날 이미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그들은 20대에서 40대로 심지어 50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빨대족의 개척자라고 불렸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빨대족을 또 다른 말로 8050이라고 불립니다. 80세 부모가
50세 자녀를 먹여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에는 마에다 료이사라는 최연장 빨대족이 있는데 그는 70세가 넘도록 혼자 살며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딱 2년 동안만 일한 그의 부모는 부자였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마에다는 맨션에서 살았는데 집을 청소하지 않아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돈을 전부 쓰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빨대족은 어느 세대이든 어느 나라이든 있기 마련입니다. 불경기와 터무니없는 집값, 그리고 소득과 물가의 불균형과 자신에게 기대는 높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또 부모의 지나친 사랑 등은 전부 빨대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독립하고 싶어도 집을 사는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건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항상 자발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아주 흔해졌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